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옛날 돌쇠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상단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짐꾼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쇠가 속한 상단은 산길을 지나다가 산적을 맞닥뜨리고 맙니다. 오늘 운수가 좋구나. 먹잇감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오다니. 이놈들아, 얌전하게 싹 다 내려놓거라. 우린 손이 좀 거칠어서 말이야. 순순히 안 내놓으면 손목부터 잘라야 할지도 몰라. 산적이다. 모두 도망쳐. 이놈들아,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이게 다 얼마짜린지 알고나 있느냐? 그리 귀하면 대기 한번 잘 지켜보쇼. 상단 행수는 도망치지 말고 짐을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단원들은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하여 물건을 집어던지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몇몇은 용감하게 산적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 돌쇠도 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산적놈들. 어딜 감히 남의 물건을 넘보느냐. 돌쇠는 집마차에 걸쳐 있던 나무 몽둥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산적들이 그런 돌쇠를 비웃으면서 둘러쌌습니다. 그럼에도 용감한 돌쇠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이놈 봐라. 지금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건가? 노비놈 주제에 배심이 두둑하구나. 얘들아, 뜨거운 맛 좀 보여주거라. 산적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달려든 산적 하나가 돌쇠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꾸라졌습니다. 돌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쥐를 잡듯 산적들을 몽둥이로 후려갈겼습니다. 돌쇠의 몽둥이 찜질은 매우 매서웠습니다. 이놈 이거 노비 주제의 보통이 아니다. 아이고, 산적 살려. 내놈들 같은 천하의 잡놈들은 매질이 답이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마. 돌쇠는 그야말로 일당백이었습니다. 산적 하나는 머리통이 깨져서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다른 한 놈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지요. 이제는 산적들이 돌쇠를 포위하고 슬금슬금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들. 이깟 노비 하나한테 언제까지 쩔쩔맬 거냐? 산적 두목이 윽박 지르자 눈치를 보던 산적 하나가 돌쇠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돌쇠는 가볍게 피하고 산적의 허리를 힘껏 몽둥이로 후려쳤습니다. 돌쇠의 몽둥이에 맞은 산적은 멀찍이 나가떨어져서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헌데, 아이고, 이런. 그 순간 몽둥이가 와그작 부러졌지 뭡니까? 돌쇠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두 주먹을 움켜쥐고 산적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적들은 그런 흉흉한 기세에 눌려서 엉망진창으로 얻어터졌습니다. 그때 비열한 산적 두목은 가만히 돌쇠를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용맹하게 잘 싸우고 있었지만 명백히 숨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도 상처를 입어서 움직임도 느려졌지요. 산적 두목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잠시 발을 헛디딘 틈을 타 큼지막한 박도를 휘둘렀습니다. 그 탓에 돌쇠는 어깨와 등허리께를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격통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깊은 상처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덕택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털퍽 주저 앉아야 했습니다. 아주 잘도 설쳐 주었구나. 허나 이제 내 놈 하나뿐이다.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내 부하로 받아들여 주겠다. 실력이나 성질머리나 내 놈은 노비나 할 놈이 아니다. 내 비록 비천한 천출이라지만 내놈들 같은 더러운 산적질을 할 생각은 없다.
오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비천한 생을 마감해야겠구나. 산적두목이 큼지막한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어깨와 등에서는 뜨거운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힘을 주려고 해도 팔다리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살짝 뻗어 바닥에 깔린 흙과 모래를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산적두목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죽을 준비는 되었느냐? 돌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두목은 이를 비웃으며 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거나 처먹어라. 돌쇠는 쥐고 있던 흙을 있는 힘껏 두목의 얼굴로 뿌렸습니다. 눈과 코, 입 안으로 거친 흙먼지가 그대로 들이닥쳤습니다. 두목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듯 번개처럼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면서도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산적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놈 도망친다. 잡아라. 두목님 괜찮으십니까? 이 썩을 놈, 당장 잡아! 당장 잡으라고! 그러나 돌쇠는 이미 깊은 숲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다른 박질이 마치 산짐승 같았습니다. 산적들은 그런 돌쇠를 황급히 뒤쫓았지만 이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내달렸지요. 날은 저물어서 어느새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도록 하루 종일 달린 것입니다. 돌쇠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그때 돌쇠는 어느새 눈앞에 마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지친 돌쇠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침 그때 장작을 가지러 나온 두 젊은 여인네가 돌쇠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꽃분이와 초순이었습니다. 마침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마을로 돌아가던 중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여? 웬 남정네가 여기 쓰러져 있네.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잖아.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거람? 초순이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꽃분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돌쇠가 도착한 마을은 과부촌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여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이곳에서는 남자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둘은 곤란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쩌지? 우리 마님들이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하지만 그냥 놔두면 죽을지도 몰라. 꽃분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깨와 등이 찢어진 채 피가 흥건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 한번 사납구나. 우리 그냥 못 본 척 할 수야 없잖아. 알겠어. 어서 부축해.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얼른 데려가자. 그렇게 두 여인은 주변을 살펴본 후 돌쇠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마을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과부촌의 작은 방 한 칸에 돌쇠를 눕혔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초순이는 바가지를 들고 물을 떠왔습니다. 꽃분이는 천을 적셔 돌쇠의 이마와 목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 총각 먼지를 얼마나 뒤집었었는지. 이래선 상처가 굼겠어. 그러게, 몸을 좀 닦아줘야 할 텐데. 두 여인은 돌쇠의 더럽고 낡은 옷을 풀어 헤쳤습니다. 핏자국과 땀범벅이 된 천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돌쇠의 몸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돌아다녔던 탓에 근육이 오밀조밀하게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내다움에 초순이와 꽃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볼을 붉혔습니다. 꽃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가슴팍과 폭근을 물수건으로 슬슬 닦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지? 왜 그래? 꽃분이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돌쇠의 바지 부분이 뭔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룩 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뭐여? 무기라도 숨겨온 거 아니여? 그러게? 칼 같은 걸 품었나? 두 여인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혹시 산적일지도 몰라. 위험한 거면 얼른 빼야지. 얼른 치우자. 꽃분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돌쇠의 바지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맙소사. 두 여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칼이긴 칼인데 그 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시여? 어머머, 두 여인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무렴 그럴 만한 것이 돌쇠의 물건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튼실한 물건에 여인네들은 입을 가렸습니다. 상처 입고 지쳐서 기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늠름하게 벌떡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꽃분이와 초순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부촌에서 지낸 세월이 길었던 두 여인은 문득 서로 기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흉기여.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디? 그래. 이런 흉측한 것을 과부촌에 들이면 난리가 날 수 있겠어. 살아있는 것처럼 펄떡이는 물건에 초순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꽃분이도 새빨간 입술을 혀로 하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두 여인네는 오랜 세월 동안 과부촌에서 살아 있었던지라 말은 안 하였지만 남자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돌쇠같이 사내다운 남정네가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놓고 있으니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초순이와 꽃분이는 은근한 시선을 교환하고 부드럽게 돌쇠의 몸을 닦아내렸습니다. 거기에 화답하듯 돌쇠는 더더욱 단단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쩜 이게 더 커질 수... 안 되겠다. 꽃분아, 내 먼저 합을 맞춰봐야겠어. 어머 얘는 다친 사람한테 뭔 짓거리여. 그러면 너는 이걸 가만히 둘 거니? 피가 이래 몰려 있는데 냅두면 상처도 덧날 수도 있잖니. 내 말이 맞다. 그러면 어디 아주 조금만 맛을 봐볼까? 꽃분이와 초순이는 그리 말하면서 자고 있는 돌쇠와 합을 맞췄습니다. 튼튼한 돌쇠였기에 망전기지 보통 사람은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두 여인네는 돌아가면서 돌쇠 맛을 정신없이 맛봤답니다. 그 덕에 옆집에서는 어째 수상한 벽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아무렴 벽치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는데 당초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잔뜩 지치고 상처도 심했기 때문에 좀처럼 깨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실 거기에 더해 전날 두 과부 처자가 잔뜩 재미를 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다만 돌쇠는 명백히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화롭게 쿨쿨 잠들어 있을 뿐이었지요.
허나 과부촌에서는 이 정체불명의 남정네를 어찌할지 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게냐? 과부촌의 남정네라니. 한 여인이 고운 얼굴을 찡그리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바로 난희마님이었습니다. 연륜이 깊고 냉철하며 엄격했기에 다른 과부들은 쩔쩔매었지요. 과부촌에 사내를 들여선 안 된다는 규칙 다들 잊었느냐? 게다가 웬 놈인지도 모를 사내를 그것도 피투성이로 끌어들이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놈이 혹시 강도라도 된다면 어쩌려고요? 맞아요, 맞아. 마을에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예부터 내려온 규칙이잖아요. 만약 여기에 남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평판이 땅바닥에 추락할 것이에요. 옳다. 당장 그놈을 쫓아내거라. 마을의 과부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꽃분이와 초순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셔요, 마님들. 이 사내가 죽게 내버려 두면 오히려 우리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그래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을 쫓아낸다니요. 짐승도 상처 입은 동족을 발견하면 물도 주고 먹이도 대신 찾아주는 온정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사람인데 그리 모질게 굴어야 되겠나요? 아무리 저 사내가 어떤 자인지는 몰라도 사람 목숨인데 살려야지요. 열렬하게 옹호하는 꽃분이와 초순이의 말에 과부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남자를 마을에 들이면 안 되는 거지. 난희마님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그리 기를 쓰고 살리려 드느냐? 합당한 이유라도 있더냐? 어디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꽃분이와 초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입을 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설명하자니 부끄러웠고 그렇다고 대충 둘러대자니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직접 와서 보면 압니다. 뭐라고? 과부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안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말입니까? 말로 못할 일이라니. 혹시 그 사내가 돈이라도 두둑한 거요? 두둑하기는 한데 다른 것이 두둑해요. 아무튼 보면 안다니까요. 꽃분이와 초순이의 고집에 다른 과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난희마님은 어디 한번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하였지요. 이윽고 과부들은 우르르 몰려서 꽃분이와 초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직 곤히 잠들어 있으니 조심히 확인들 해보셔요. 어디 뭐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보자꾸나. 그렇게 과부들은 하나둘 잠든 돌쇠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명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사람이의 것이란 말이야? 자네는 저런 것을 봤는가? 아니, 내 전남편 것만 봤지. 헌데 저렇게 무시무시하지는 않았어. 과부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거 무슨 무지막지한 크기란 말이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주 짐승 같구나. 아무리 봐도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과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지요. 결국 과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나같이 돌쇠의 물건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꽃분이와 초순이뿐만 아니라 과부촌의 여인네들은 하나같이 사내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저런 것을 맛보면 과연 극락을 오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들 눈이 벌게져서 드러누워 있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난이마님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확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못난 년들, 고작 물건 좀 크다고 난리로구나. 그래, 이놈이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게지.